이번 사연은 집들이 날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내쫓아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연애 때 워낙 알콩달콩 잘 지냈고 3년간 다툰 게 손에 꼽을 정도라 아예 그런 쪽으로는 걱정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부부 발목을 잡네요. 객관적으로 제가 잘못했는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잘못했다 하셔도 굽히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댓글 하나하나 읽어본 후 제 잘못이 맞다면 제 인생을 리셋하는 계기로 삼을 생각이에요. 우선 저희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는 지원해 주신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외동딸 결혼한다고 얼마 주겠다고 하셨던 거 제가 해주지 말라 했어요. 남편이랑 저랑 모은 돈도 똑같은데 굳이 부모님 돈 끌어와야 할까 싶어서요. 저희 부모님이나 시댁이나 오래 회사 생활하셔서 은퇴하셨지만 연금 잘 나옵니다. 모아놓은 돈도 꽤 있어서 자식들에게 크게 손 벌리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참 다행이죠. 그런데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시부모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남편 말로는 그래도 당장 갈라설 생각하실 정도는 아니었다는데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저희 딱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가 시부랑 못 살겠다며 저희 집 근처로 불쑥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에게는 말도 없이 작은 빌라에 전세 구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방구 말도 없다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로 이사와서 저희 부부를 참 난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너희 지금 집에 있냐? 하시는 겁니다. 전화 받자마자 오시겠구나 딱 느낌이 왔지만 거짓말할 수도 없어서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5분도 안 걸려서 튀어오셔서는 감자 몇 알 주시면서 밥 얻어먹고 가셨습니다. 갑자기 연락하셔서 집에 있냐고 가겠다고 하면 어떤 자식이 거절하겠습니까? 오시라고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워낙 기습적으로 찾아오신 거라 제대로 거절할 명분도 못 찾고 어버버하다 집에 들였네요. 저도 처음부터 시어머니 이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찾아오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반기나요? 시시때때로 저는 남편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로 너네 지금 있냐? 지금 가마! 하셔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친구가 결혼해서 그리 가깝지 않은 지역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길래 솔직히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아서 냉큼 어머니, 저희 지금 집에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말 듣고 니들은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하면서 성을 내시는 겁니다. 이미 집 앞에 다 왔다고 이거 못 주고 가서 어쩌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능청스럽게 집 비밀번호 알려줘라. 내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마 하셨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도 아닌데 그때는 정말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시면 저희가 정리할게요. 날도 안 더워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구시렁거리는 거예요. 집도 가까운데 나중에 들러서 가지고 가라 하시던지 문 앞에 두고 가시면 될 걸 굳이 어디 있냐 멀리 있냐 물어보시면서 사람을 숨막히게 하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거나 받으면 모르겠어요. 기껏 주신다는 게 파김치 몇 줄 과일 몇 알 정도예요. 저희 시어머니 요리 그렇게 잘하시는 편도 아니라서 반찬 직접 만들어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애도 없고 저희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받을 생각도 없으니 그렇게 불쑥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뭐 시어머니 얼굴 가끔 보고 사는 게 싫어서 그렇게 군 건 아니에요. 점점 시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집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거리를 두려 한 거죠. 어쩌다 저희가 집에 있어서 또 뭐 가져다 주시겠다고 핑계대면서 들어오셔서 저녁까지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 눈치 힐끔힐끔 보시더니 식사하시면서 비밀번호 알려주면 번거롭게 전화할 필요도 없고 좀 좋냐? 하시는 겁니다. 저랑 남편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놈의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의미로 말하신 건 확실했습니다. 정말 싫어서 그때는 딱 잘라서
어머니, 저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있고 싶어요. 저 혼자 살 때도 부모님께 집 비밀번호 알려드린 적은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들은 시어머니, 심통나서 밥숟가락 딱 소리 나게 내려놓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더러, 그렇게 내가 불편하면 앞으로는 온다는 소리 안 하마! 하고 가방 챙겨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가서 집까지 배웅해드리고 왔다는데 아들 장가 보내니 서럽다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 불쌍해 보였는지 그냥 알려드리고 올 때 연락하라 그러면 안 될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알려드릴게. 그럼 공평하지? 했습니다. 남편은 또 그건 싫은지 알겠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하더군요. 그런 남편 대답 들으면서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분란 만들기 싫어서 저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고 저희 시어머니 저희 집에 안 오셨냐고요? 그럴 리가요. 이전보다 더 뻔뻔하게 구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안 하고 불쑥 찾아오셔서 그냥 초인종 누르셨어요. 그렇게 행동하시니 맞벌이 하면서 제대로 붙어 있을 시간은 주말밖에 없는데 도저히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사이도 대면대면해질 때쯤 저희가 청약에 당첨되었어요. 정말 운 좋게 저희가 딱 살고 싶었던 곳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라서 자금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그거 아시고 결혼할 때 못 해주셨던 지원해 주신다며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더 해주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딱 그 정도라 제가 더 주신다는 건 거절했어요. 이것만 지원받아도 적은 비용은 아니라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도 어쩐 일인지 그냥저냥 왕래하며 지내시다가 저희 이사 갈 때 필요한 거 사라고 1,000만 원 정도 보태주셨어요. 솔직히 안 받고 싶었지만 너무 친정에만 손 벌리는 것도 억울해서 남편이 받자 하는 거 끝까지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이사할 생각하니 저도 들뜨고 해서 남편이랑 사이가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저희 워낙에 바쁘니 시어머니도 차츰 찾아와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행동 줄이셨고요. 일이 잘 풀리려니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어서 좋았습니다. 후분양이라 6개월 조금 지나서 입주하고 난 후에 차례대로 집들이 했어요. 남편이 처가에서 많이 보태주셨으니까 먼저 모시자 해서 저희 부모님 먼저 다녀가셨고요. 조용히 왔다 가시면서 이사하는데 돈 많이 썼다고 200만 원 더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댁 식구들 모였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거의 깽판을 치셨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사이 안 좋으시면 따로 모시려고 했는데 또 합치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그냥 같이 모셨어요. 집으로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외에도 저 트집 잡으시고 친정 깎아내리시는 거 싫어서 피하고 싶었지만 집들이 안 할 수가 있나요? 나름대로 보태주신 것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음식 열심히 해서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저희 집 와서 시아버지, 아가씨, 도련님까지 있는 자리에서 술 자제 못하고 드시더라고요. 불안했지만 날이 날인 만큼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시뻘개져서 하신단 말씀이 이제 우리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밥 먹으러 올 수 있겠다. 1,000만 원이나 해줬으니 이제 비밀번호 알려줄 거 아니야? 였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남편은 표정만 살폈어요. 저도 평소 같았으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인상 찡그릴 일 없었을 텐데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시어머니랑 기싸움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술에 취하셨는지 저보고 방긋방긋 웃으시는데 그게 얼마나 얄밉던지요. 저도 똑같이 화내기는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그런 의도로 주신 거라면 안 받겠습니다. 돌려드릴 테니 받아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나셨는지 표정 싹 굳히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당신 왜 그래? 하면서 은근슬쩍 시어머니 편 들더군요. 이것저것 다 꼴보기 싫어서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 가져와서 당장 은행 어플 켰습니다. 시어머니께 건네드리면서 어머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시어머니 그대로 제 휴대폰 던져서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저 포함해서 다른 식구들 다 놀라서 엄마 정말 왜 그래? 당신 여기까지 와서 또 분위기 망쳐야겠어? 하면서 시어머니를 질책했습니다. 그때까지 저 노려보며 씩씩거리던 분이 갑자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시부모가 되어서 며느리한테 이 정도 농담도 못하냐? 라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저 보면서 얼굴 찡그리고 곡소리 막 내시는데 그거 보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 보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5배 이상 해주셨으니까 모시고 살아야겠네? 우리 엄마 아빠 들어와 살라 그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우는 신용하는 시어머니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말하니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제 어깨에 두 손으로 퍽퍽 밀치면서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처가살이 시키냐?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심지어 제 이마까지 손끝으로 밀면서 나도 네 엄마처럼 남자 잘 만났으면 자식들한테 펑펑 지원해줬다 라고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 들으니 눈이 확 돌더라고요. 저 밀치고 막말 퍼붓는 시어머니 싸대기를 그대로 올려붙였습니다. 그렇게 기세 좋게 떽떽거리며 소리 지르던 분이 놀라셨는지 입을 딱 다물더군요.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제 남편더러 땡땡아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겠냐? 라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고개 돌리고 모른 체 하면서 한숨만 푹 내쉬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저에게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어. 라면서 곡소리 내는 시어머니 끌고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랑 아가씨 도련님 담아 있었는데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나요? 다들 가보겠다고 하고 나갔죠. 그 후로 시어머니 저에게 시시때때로 전화와서 고소할 거다.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을 줄 아냐? 라면서 협박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 어리광 더는 받아주기 싫어서 고소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받은 수모 때문에 이혼한다고 당장 소장 내겠습니다. 합의금이랑 위자료랑 어떤 게 더 큰지 뻔하니까요. 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하기는 싫은지 저 달래랴 시어머니 달래랴 정신없는 것 같네요. 그 꼴도 보기 싫어서 제 앞에서 시어머니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했습니다. 앞으로 인연 끊고 살게 되지 싶은데 시어머니 외에는 시댁 식구들 저에게 모두 잘해줘서 솔직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고 저희 부부 사이 회방 놓은 거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 뺨을 때린 것은 줄거리만 보면 폐륜을 저지른 것 같지만 저는 쓰니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까짓거 이런 때 합의금 내려고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잘하셨습니다. 미쳐서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눈눈이가 최고죠.